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침없는 발언과 폭풍같이 몰아치는 정책에 곳곳에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태 특파원, 먼저 트럼프의 행정명령 가운데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 걸 두고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미국 안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을 줬습니다. 시민권을 노린 원정 출산도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는 물론이고 합법적이라도 일시 체류자의 자녀는 시민권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부모 중에 한 명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다면 어렵다는 건데 일단 민주당 지역 주 정부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I have one message for President Trump. I'll see you in court. It violates our U.S. Constitution.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서도 관심이 많을 텐데요.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또 출생 시민권을 제한할 경우에 각 사례별로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바로 앞에서 쓴소리를 했던 사람도 있다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취임 행사 마지막 순서인 국가기도회에서 종교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성소수자나 불법 체류자에 대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었는데 기도회 이후에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id you like it? Did you find it exciting? Not too exciting, was it? I didn't think it was a good service, no. 누가 뭐라든지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정부 국경 책임자는 전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사면으로 의회 폭동 주동자 2명이 석방됐는데 이 둘은 합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무엇보다 강조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다른 나라와도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사나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국가들부터 맞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던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선 총리가 나서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거부했습니다. 파나마는 운하 환수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유엔의 도움을 청했고 캐나다는 미국이 실제로 다음 달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취임 전날 기후변화 협약 탈퇴 등 26개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미국 우선주의 시작을 알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소 5천억 달러, 우리 돈 718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AI 기업인 스타게이트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미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 등 3개 회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트럼프는 거의 즉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며 중국 등과의 AI 경쟁에서도 유리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 want to do is we want to keep it in this country. China is a competitor and others are competitors. 트럼프의 발표 회견장엔 투자 기업들의 대표들도 함께 섰습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a golden age. We wouldn't have decided unless you won. AI 인프라 구축 기업인 스타게이트는 텍사스에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회견 도중 나온 틱톡 매각 문제에 대한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Are you open to Elon buying TikTok? I would be if he wanted to buy it. Yeah. I heard to buy it too. I have the right to make a deal. 앞서 트럼프는 틱톡 금지법 시행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자 법 시행을 75일간 유예시켰습니다. 틱톡 측이 강제 매각 문제를 놓고 X 소유주 머스크와 접촉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는 누구든 미국 기업이 지분 50%를 갖는 합작 법인을 만들면 틱톡이 미국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중국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re talking about a tariff of 10% on China based on the fact that they're sending fentanyl to Mexico and Canada. 일기 때 내렸던 대중국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10%를 얹겠다는 겁니다. 선거 기간에 공언했던 60%보다는 낮지만 중국에는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4년 뒤에 미국 GDP는 0.03% 줄어드는 반면 중국은 0.15% 감소할 걸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장관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중국을 둘러싼 일본, 인도, 호주 외교장관과 쿼드 회담을 열었습니다.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걸로 해석됩니다. And they ignored all of it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stead, they have repressed and lied and cheated and hacked and stolen.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다음으로 무역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 유럽에도 각을 세웠습니다. They don't take our cars at all. They don't take our farm products, essentially. They're going to be in for tariffs.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을 매기는 국가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2배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사실상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유럽연합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스페인 등은 무역 전쟁이 양측 모두 이득이 되지 않을 거라면서 미국의 조치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고 짤막하게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선거에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며 취임식이 워싱턴에서 진행됐다고 보도에서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북한이 관련 소식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기사를 실어 미국에서 트럼프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침묵해오던 북한이 관련 소식을 알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We go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휴양지 건설 역량을 언급했는데 북미 핵협상과 경제협력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I think he has tremendous condo capabilities. He's got a lot of shoreline.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말 강원도 원산의 갈마해안 관광지구를 방문하는 등 휴양지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갈마해안 관광지구가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의 벗들이 즐겨 찾는 조선의 명성, 세계적인 명소로서의 매력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는 오늘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안전시 북한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 이렇게 언급한 걸 두고 계속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뒤에 좀 새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백악관의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아직 이 트럼프 정부의 진영이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어제 트럼프 발언도 정교하게 마련된 발언이라기보다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진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제 비핵화를 일정 부분 이제 포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우리나라가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 요새 나오는 말들이 스몰 딜, 핵 군축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이라는 건 북한과 미국이 핵무기를 동시에 일정 부분 감축시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 그러니까 이를테면 ICBM 능력 같은 걸 일정 부분 감축을 시키고 그 대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풀어주는 낮은 단계 협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미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제일 우선일 테니까 이런 낮은 단계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북미 간의 협상을 하게 되면 한국은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이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배경에도 한국 소외론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차분하게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북미 간 핵협상 테이블에 한국이 빠져 있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한국 소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가능한 리더십과 대미 외교 체계가 갖춰질 경우에 이 한국 소외론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콘도 개발을 언급했다는 내용을 이제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다뤘는데 이건 정말로 미국이 북한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뜻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요. 미국이 북한에 투자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라기보다도
김정은이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해외 관광객 유치, 이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관광객이 북한 가서 돈 쓰는 건 UN 제재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미 간의 협상이 잘 되면 북한 관광업 활성화시켜줄 수 있다. 이런 사업가적 포석을 깔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식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